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이제 2차 시험 과목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우리 뭐 교수님들 다 중요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실무를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우리 법령 쪽에서는 한 70%가 나오게 돼 있고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실제 업무하는 것을 실무라고 합니다. 실무 쪽에서는 30%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올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법령 쪽에서 항상 나온다는 뭐 용어, 그다음에 뭐 재정 목적은 거의 나오질 않고요. 중개 대상물, 그다음에 등록이라든지 뭐 사무소 이전 신고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 기본서 들어갔을 때는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번에 이제 기초 입문서 쪽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추려서 한번 간단하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만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기초 입문서 쪽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시험 문제 항상 나오고 항상 어떻게 해서 나올 건지 그런 쪽을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꼭 점검해 보시고요. 자, 기초 입문서에서 그냥 요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그리고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또 하게 될 거니까요. 어떤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올 건지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일강종에서 이제 용어는 한 문제가 반드시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가 6개가 있습니다. 뭐 중개가 뭔지, 그리고 중개업이 뭔지, 공인중개사가 뭔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뭔지,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 우리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몇 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바꿔서 잘 내고 있습니다. 뭘 빼먹거나 더 추가시키거나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바꾸니까요. 처음에는 표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추려내시면은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 거의 고득점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80점이 아니라 거의 90점 가깝게 받았을 때 그런 다른 과목들은 편하게 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중개를 하시게 될 건데, 자, 중개가 뭔가입니다. 자, 중개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될 거고요. 자, 중개 대상물이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자, 뭐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까요?입니다. 자, 먼저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이제 매매나 그리고 교환이나 자, 임대차.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채권편에서도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런 것들도 역시 시험 문제 나오게 되고요. 실무 가셨을 때는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도인은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고 또 매수인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1억이 아닙니다. 10억, 20억 이럴 수도 있을 거니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요.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건지 매매 편에서 그리고 임대차 편에서 교환은 자꾸 안 하지만요. 일단은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임대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뭔가 요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와서 이제 그리고 소유권이나 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이건 또 물권편에서 배우실 겁니다. 그 밖의 권리 너무 많으니까 쓰기가 어렵다 해서 이제 그 밖의 권리 그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등을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요게 바로 이제 중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중개가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우리 시험 문제 운용해서 정확하게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일강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용어가 6개가 있습니다. 자, 6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수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한번 중개 보실까요? 중개. 자, 중개가 이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서 3요소.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라도 빼먹으면 아예 안 됩니다. 자,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개 대상물. 자, 포인트만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물.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실 건데 토지나 건물이나 또는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제는 또 재산권까지도 들어갔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요 중개 상물 누가 가지고 올까요?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가 요 거래 당사자 그러면 매매에서는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에서는 바로 임대에서는 임대 임차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올 겁니다. 자,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개할 거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요 사람이 이제 거래 당사자 가는데 매매나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배우실 겁니다. 매매나 교환이나 그리고 이제 뭐를요? 임대차. 요 매매 교환 임대차인데 요게 이제 채권입니다. 우리 채권하고 물건이 아예 다릅니다. 그거 뭐 문법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채권 서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 매매가 이제 매도 그리고 매수 요게 합쳐진 말이 매매가입니다. 매도인은 파는 쪽, 매수는 받을 숫자니까 받는 쪽, 물건 갖는 거, 받아오는 사람. 요게 이제 매매입니다. 그 매도 매수인의 요 권리의무는 뭔가입니다. 매도인 물건 넘겨줬는데 하자가 있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뭐 위험 부담 이런 얘기도 민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매수인 돈 지급 잘해야 됩니다. 계약금 그리고 중도금, 잔금. 우리 실무 가셨을 때는 우리 매수 이제 계약금은 언제 치를 거고,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은 언제 치르고, 그리고 계약금의 성격이 뭔지, 중도금의 성격이 뭔지, 잔금의 성격이 뭔지, 요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도금 치르면은 이제 더 이상 파기가 안 된다 하겠습니다. 아예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안 돼요. 이행에 접어들었으니까 하겠습니다. 설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잔금 다 끝나버렸습니다. 물건 넘겨주고 등기 서류 주고 잔금 주고 동시행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나 임대가 이제 임대 임차입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뭐냐입니다. 그죠? 우리 임대는 이제 건물을 넘겨주는 사람인데 건물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하자 보수 같은 거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임차인 월세 차임을 내야 될 겁니다. 월세 2번 밀리면 나가야 된다. 주택 3번 밀리면 나가야 된다. 상가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임차인은 월세 내는 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밀리면 안 됩니다. 지불했어도 연체 다 들어갑니다. 횟수 세고 있습니다. 2번 만에 나가게입니다. 어떤 분들 잘못 생각하시면 또 뭐 연속으로 2번 갚으면 연체 아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 잘못하시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매매 기한 임대차의 그리고 이제 득실 변경으로 쓱 넘어갔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기 귀찮으면 그 밖에 옛날에 기타라고 있습니다. 그 밖의 권리 정말 치사하게 그 밖의 권리를 빼먹으면 아예 안 됩니다. 그 밖의 권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밖의 권리.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가 이제 물권입니다. 자, 물권. 그러니까 이제 채권편, 물권편. 우리 시험 문제도 한 14개 정도 나오고 10개 나오고 민법 교수님 얘기해 드릴 겁니다. 물권입니다. 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뭐 또 용익물권, 담보물권 해가지고 상당히 그냥 여러 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또 점유권도 상당히 어렵고 유치권도 만만치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매매기한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반드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요거 빼놓고 왜 틀렸느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득실 변경 민법에서도 나오실 건데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잃고게입니다. 변경. 우리 전세권, 지상권은 잠시 변경됐다가 수요권자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뭐 탄력성이 있다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될 겁니다. 매매교환 임대차 그리고 이제 자,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3요소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 물건 누가 가지고 올 거니까 첫 번째 중개 대상물. 두 번째가 이제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올 건데 거래 당사자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사고 팔고 매매. 세 놓고 세 들어가고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주 강하다는 물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알선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중개. 알선은 이제 지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자 아닙니다. 개업을 했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제 뭘 한다고요? 알선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딱 중개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알선. 요 알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개 3요소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개 사무소. 정말 중개 사무소 없어도 이제 뭐가 될까요? 중개 대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록관청. 나중에 등록에서도 배울 겁니다. 또 2장에 가면 또 등록 배우실 건데 등록. 허가가 아니라 신고가 아니라 인가가 아니라 국가 규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등록, 허가하고 신고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은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등록을 하는 관청이 바로 이제 어디고요? 등록관청. 나중에 이제 뭐 시도도 배울 거고 시군구도 배울 거고 국토교통부도 배울 건데 어디 가세요? 시군구에 가서 그럽니다. 시군구에 가서 나중에 우리 국가기관 정리할 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도지사 말고 바빠요. 국토교통부 국가 더 바빠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급수로 봤을 때 제일 하급 과청에 가서 배우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모두 편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도 이제 많으니까 일을 분산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시도가 아니네요. 국토교통부가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보수입니다. 아직도 중개 수수료 걸면 안 됩니다. 아직도 방송에서는 바뀐지도 모르고 중개 수수료 그럽니다. 자, 중개 뭐라고요? 보수. 자, 수수료 좀 싼티 난다고 해서 이제 중개 보수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 3요소는 바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배우시긴 할 건데요. 이 알선이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권리의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사실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중개 대상만큼은 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모두 다 법률행위 쪽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개 자체는 사실행위인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 대상은 뭐라고요? 그건 법률행위. 시험 문제 내본 적도 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또 중요한 부분에서 이제 이 중개 자체가 오로지 어떻게 판단할 건지 상당히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로지 뭐라고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의뢰인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주관적인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꼭 조심하실 게 이제 우리 중개 자체는 우리 중개 자체 성격이 뭐냐? 권리의무와 관련 없다고 합니다. 알선이 뭐 의무 때문에 권리 때문에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행위. 법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 사실행위. 우리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은 사실혼 그럴 겁니다. 아예 권리 주장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빠이빠이 하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이제 법률행위는 아니고요. 근데 어디서 한번 법률행위 나온다고 했습니다. 중개 대상은 요 중개 대상은 이거 다 법률행위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의사 표시하자마자 권리 의무 관계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 자체는 뭐는 아니고요.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입니다. 자, 의사 표시해서 뭐 책임지고 의무지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안 해도 괜찮고 그입니다. 안 하면 보수 못 받겠지 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긴 할 건데 의무가 있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는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오로지 뭐한다? 객관적으로. 요 정도는 우리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객관적인 뭘로요? 사정으로 판단하지. 종합적도 아닙니다. 뭐 여기다 주관적인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사를 왜 보겠습니까? 뭐 주관적인 의사로 판단한다? 아니다. 입니다. 걔 또 무슨 뭐 진정으로 이러니까 좋은 말 나왔다고 또 여기도 이제 혹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도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을 공인중개사 그리고 미성년자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국가 공공기관에서 인정을 해줬다, 중개할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공인중개사라는 겁니다. 영업 안 한다 그입니다. 근무 안 한다, 영업 안 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무슨 법으로? 이 법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우리 이 법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그럽니다. 자꾸 외국법으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다. 정말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 기출문제 같은 거 정말 점검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근데 아주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뭐 출제원들도 좀 자존심이 좀 상하니까요. 꼭 바꿔서 내냅니다. 약간 유사하게. 근데 항상 중요한 부분들은 꼭 나오고 있으니까요. 꼭 어떻게든 정말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꼭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이 법인데, 자, 이 법은 그러니까 저 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자, 이 법으로 다른 법은 아닙니다. 무슨 외국법으로 아니 무슨 뭐 주택법, 건축법, 국토법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법으로 뭐 미국법으로, 일본법으로, 캐나다법으로 아니다 그입니다. 그 나라나 가서 써먹어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먼저 이 법으로 자, 뭐를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뭐를 자격을
자격 취득한 사람 거기서 딱 멈춰야 됩니다. 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요 자격만 갖고 묻습니다. 자격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자, 취득한 자 정말 짧습니다. 취득한 자. 근데 시험장 가보면요, 취득하여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뭐 등록을 했다네, 근무를 한다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등록하고 관련 없고요. 등록하면 개업이 됩니다. 등록한 자. 그리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아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뭐 보조하는 자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네, 보조하는 사람도 아예 아니고 자격증을 뭐 하신 분? 안 써먹는 분 여기입니다. 장롱 속에다 고이 메셔 놓으신 분, 이분이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건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중개업은 정말 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한 문제감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도 아예 한 문제감으로 꼭 정리를 꼭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글자가 더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면은 상당히 좀 내용들이 좀 더 나오겠죠, 입니다. 중개업, 중개업은 4요소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업이라고 했을 때 이제 중개업은 몇 가지 요소라고요? 4가지 요소. 요 4가지 요소인데 한 개라도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 영어 정의가 A형에서 1번으로 거의 꼭 매년 나오는데 여기는 꼭 뭘 빼먹거나 더 덧붙이거나 여기는 더 덧붙이거나 뭐 외국법으로 취득한 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취득해서 영업 판단에 아니라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중개업은 이제 우리 중개업하는 것을 잘 보시면요,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그런 소리를 하게 될 거고요. 알았어 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가서 매도인 그러면 매수인 붙여다가 나중에 중개업하면서 보수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 밥 먹듯이입니다. 우리 보통 직업 그러면 그냥 하루 나가고 그 알바는 직업이라고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중개업, 계속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중개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요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 나중에 우리 위법에서도 이제 의뢰 배우실 건데 청약,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라고 사무소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의뢰가 먼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드시 뭐를 받고요? 보수를 받고. 뭐 보수를 안 받고요? 아닙니다. 보수 없으면 중개업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사무소 올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종업원 교통비라도 줘야 될 겁니다. 밥이라도 먹여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보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보수를 받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또 그거는 심하게 또 응용해서 나왔습니다. 전혀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요? 보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보수 유무에 관계없이 X개입니다. 보수 있으면 되지만 없으면 중개업은 아니어입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 아니다. 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수를 받고 뭐를요? 중개를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 업으로. 아주 밥 먹듯이 계속 반복적으로입니다. 업으로 게입니다. 자, 이 업이 이제 계속 그리고 뭐 한다고요? 반복적으로 게입니다. 뭐 일회성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 중개업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계속 뭐하게 반복적으로 밥 먹듯이 하는 게 바로 이제 중개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업은 좀 한 문제감으로도 정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꼭 정리를 해서 이제 한 문제감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문제감으로 자주 나온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우리 중개가 이제 일회성. 자, 이런 일회성은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한 번 게임입니다. 계속 반복이 아니잖아요, 게임입니다. 그래서 요 일회성.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매매 계약을 하고 아니면 또 전세 계약을 하고 우리 판례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보수를 받고 근데 한 번 정도 보수 받고 끝냈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가 아니라입니다. 전세 계약하고 이제 보수를 받아도 요게 이제 중개업 이단이다. 아마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울고 먹었습니다. 자, 시험장 가면 그냥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가면 안 되겠지만요. 하여튼에 한번 가면은 맨날 보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꼭 뭐가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중개업이다 아니다. 뭐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네 여기입니다. 한 번 하고 보수 받았지만 그쳤는데 이게 뭔 계속 반복적이래요. 그러니까 중개업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 아니지 여기다 이다. 그러면 맞지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너무 쉽게만 보시면 저거 그냥 쉽게 따겠네. 그러다가 큰일 나십니다.
조금 긴장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해서 잘 배워놔야 나중에 실무했을 때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실무가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합격은 60점, 실무가 하면 100점 맞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컨설팅은 나중에 우리 개론 등에서 배울 건데요. 컨설팅. 요 컨설팅이 정보 제공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뭐 하는 거? 제공.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컨설팅 한다. 조금 안 좋은 무슨 사기친다 이런 쪽이 컨설팅이 좀 많은데요. 컨설팅은 정보 제공. 모르는 사람들한테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개발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컨설팅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땅 아예 그냥 임야인데 밀어버리고 도로 있으면 밀어버리고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정보 제공. 이용 방법을 바꿔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의 부수한, 컨설팅에 이렇게 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업은, 그러니까 컨설팅이 99% 중개 딱 한 번. 중개가 이제 알선. 그럼 우리 매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쓸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에 부수한 중개는 또는 중개업은 우리 판례 보기가 나름인데 요거는 중개업이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이걸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컨설팅에 부수했다. 컨설팅은 중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뭐 매매 계약서 쓴 건 아니라는 거 아니다. 알고 있는 것만 알려줬다. 그러니까 요걸로만 보면 중개는 아닌데 컨설팅에 부수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매매 계약서 썼네요, 여기입니다. 아까 중개가 저렇게 매매 그랬었습니다.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중개업 뭐다? 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요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요건 나중에 이제 점검해도 괜찮습니다. 9월도 있고 10월도 있습니다. 자, 지금 벌써 이제 아실 필요는 아예 없을 거고요. 자, 지금 벌써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또 가물가물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요. 네 번째가 이제 지금도 중개업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사무소도 개업합니다. 개업.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약간 다르네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인데 여기는 개업. 근데 뭐가 꼭 개업이었을까요? 사무소. 그러니까 사무소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중개는 사무소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영어를 좀 천천히 보시면서 이제 한번 의미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 나중에 또 가물가물해요. 요거하고 바꿔놨는데 막 기억이 안 나고 또 생각이 안 나고 틀렸는데도 모르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이제 개업하신 분 먼저 자격 얘기는 전혀 안 합니다. 중개사무소. 나중에 사무소는 어떻게 이제 갖춰야 되는지 뭐 근린생활시설 하면서 배우실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뭐를 개설 등록. 허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한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소속하고도 다릅니다. 좀 이따 이제 소속도 나오긴 할 건데 개업을 하신 분이 바로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공사 중에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을 취득해서 이제 그리고 개업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렇게 자격을 취득하여 이런 소리 하면은 안 돼요. 취득하여. 자, 이런 소리는 이제 X다. 뭐냐면은 부칙. 나중에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예전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지금 중개업하고 있습니다. 부칙. 법 아래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규정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다 보니까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자격증 없어요. 없는데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의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 취득하여 그런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어려울 때 나오는데 보통 잘 안 나올 수 있을 정도니까 너무 심하게 보실 거는 없고요.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서 꼭 시험 문제는 매년 나올 정도로 여기 정말 자주 나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소속돼 있다. 누구 밑에 소속돼 있을까요? 개업한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는 바로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사한테 소속된 바로 종업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누구한테 소속돼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입니다.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예. 그러니까 이제 소속입니다. 바로 이제 뭐하여? 소속하여. 자, 소속된 바로 이제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가로에 임원이나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이제 임원이나 사원. 여기서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했을 때 임원 되고 사원 되는 사람,
물론 이제 대표자도 있을 건데 임원 사원을 뭐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냈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 임원 사원을 포함한다. 오히려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요 가로지. 다른 쪽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제외가 아니라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라고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이제 중개업무를 뭐 할까요? 여기 이제 수행을 하거나 보조하는 사람. 이제 수행도 하고 이제 수행은 이제 확인 설명서 막 작성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보조하는 자, 보조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도 보조한다. 이 문제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셨습니다. 보조해요, 게입니다. 수행만 합니까? 아니요. 수행하거나 보조하니까 보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장님이 커피 타겠냐고 게입니다.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자가 바로 뭐다?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을 제외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나올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뭐한다? 포함한다. 임원 사원도 다 소속에 들어간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만 잘 정리하시면 여기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요. 딱 정말 이 정도 강의에서도 한 문제는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꼭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충분히 나중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 보조. 중개 보조도 만만치 않게 꼭 시험 문제 납니다. 뭐 한다고요? 보조. 보조니까 수행은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막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하고 우리 실무 가면 막 그럴 수가 있습니다. 큰 일 납니다. 3년이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 보조는 이제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여기다 인 그런 말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둘 다 고용인인데 자격증이 있다 없다 그럽니다. 아주 저 하늘에 있지만 여기는 땅입니다. 땅. 아예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커피 타고 청소하고 그리고 아예 마스크 씌워놨으니까 수갑 채워놨으니까 확인 설명도 못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약서 써서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등록으로 3년 이하 징역 얻은 맞습니다.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뭐한 자? 아닌. 요 아닌의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아닌 자로서 그다음 이제 뭐 현장 안내나 그다음 일반 서무도 중개업무로 뭐 할까요? 보조.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도 현장 안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법은 아주 간단하게 쓰는데 현장 안내나 여기다 확인 설명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 서무. 이렇게 일반 서무 간단한 서무도 간단한 업무를 뭐 하는 사람? 보조하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중개 보조. 수행을 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서무 등. 자, 중개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하는 자. 우리 포인트가 이제 아니 그리고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조하는 자가 뭐다? 중개 보조. 그러니까 보조원 그랬잖아요. 보조원 그러니까 수행원 그랬을 겁니다. 수행하면 자 수행은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장 등록하네요. 교육도 다르네요. 실무 교육, 직무 교육.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여기는 48에서 32, 28에서 32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오후 해갖고 8시간씩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아주 빡센 실무 교육 받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3시간, 4시간 오전에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바로 직무 교육. 교육도 아예 다릅니다. 완전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 교육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실무할 거니까 실무 교육과입니다. 여기는 무슨 교육? 직무 교육과입니다. 직업 윤리밖에 아예 안 배웁니다. 뭐 커피 타고 청소하는 거. 자, 그 정도밖에 아예 할 일이 아예 거의 없는 게 바로 우리 중개 보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문제가 정말 아주 꼭 매년 나올 정도인데 우리 용어 같은 거는 잘 이렇게 기본을 좀 닦아놔야 이제 용어 맨날 보게 될 겁니다. 중개 볼 거고 기업 볼 거고 소속 볼 거고 뭐 수행도 배울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실무 가서도 헷갈리지 않고요. 그리고 할 일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의 3요소 그다음에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다른 법이 아니다 그입니다. 외국법 말고 공인중개사 법으로 그리고 4가지 요소입니다. 누가 찾아오고 돈을 밥 먹듯이 항상 받는 분이 바로 여기는 중개업계입니다. 사무소 갖고 개업한 사람 그리고 소속은 임원사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보조도 하지만 수행도 한다 그입니다. 확인 설명에서 거래계약서 막 쓰고 확인 설명도 하고 계십니다. 중개 보조 커피 타고 청소만 해요 계십니다. 뭐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3년 이하 징역 얻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는 우리 용어 정의 정말 정확하게 꼭 봐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니까 대비를 꼭 해놓으시고 또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중요한 부분인가 여기를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